발전도 영종도 중심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됐다는 느낌이에요. 용유 지역의 천혜의 자연 환경, 그 관광 자원을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거든요. 영종도의 비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자기부상철도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용유 임시역 운행을 중단합니다. 차를 운전해서 오지 않는 20대, 10대들이 쉽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MC 땜빵입니다. 외지인이 본 영종도 미래교통 이야기 5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종도 미래교통 이야기는 영종에 살아본 적이 없는 외지인으로서 MC 땜빵이 영종의 교통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1편부터 4편까지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종의 교통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뀔까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용유도 지역을 중심으로 영종의 미래교통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영종도는요, 크게 영종도 지역, 그 다음에 인천공항, 그리고 용유도 지역 이렇게 3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지도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영종도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영종도는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크죠. 원래는 영종도가 있는 영종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유면이 있는 용유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두 개가 큰 면으로서 존재감이 있었던 섬이고요. 삼목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불도가 여기에 있었대요. 이 연결이 돼가지고 한 개의 섬으로 됐고, 간석지를 메꾼 영역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교통인프라, 그러니까 영종대교도 영종도 부근으로 뚫렸죠. 서울에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인천대교도 인천 본토에서 영종도 부근으로 뚫립니다. 제3연육교가 지금 뚫리고 있는데 이것도 영종도 부근으로 되고요. 영종대교를 같이 타고 넘어오는 공항철도는 영종도를 관통해서 공항까지만 딱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개의 면이었는데 합쳐져서 하나의 영종도가 됐어요. 이름도 영종도가 우세해요. 그런데 발전도 영종도 중심으로 되는 거죠. 공항 신도시도 여기에 젖었고, 하늘도시도 영종도에 지어져 있고, 미단시티도 영종도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도시가 용유 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됐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편해졌죠. 배를 안 타고도 들어오고 영종도를 통해서 오지만 큰 도로를 타고 들어오니까 옛날보단 편해졌지만 영종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용유 지역 미래교통 얘기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유 지역이 발달을 해야 용유 지역의 천혜의 자연 환경, 그 관광 자원을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게 영종도의 비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용유 지역의 용유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도를 확대했는데요. 지도를 확대해 보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역,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이 있어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이 생긴 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요.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이렇게 쭉 파란색 선을 타고 오는데요. 여기에 용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공항철도 말고 또 다른 철도가 있어요. 바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입니다. 주황색을 보시면 철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해변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게 복가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복가철이 되니까 파란 하늘, 넓은 서해바다, 왼쪽에 인천공항, 얼마나 뷰가 좋겠습니까? 관광 목적으로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저 이거 타고 싶었는데 못 타봤거든요. 이 자기부상철도는요, 지금 운행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기부상 열차를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부상 열차가 2016년도에 개통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무료로 서비스를 해줬어요. 용유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2022년도인가 2023년도에 운행을 중단하면서 다시는 재개를 않고 있습니다. 이 자기부상 열차는 시험용 노선인데 원래 대전시하고 인천시하고 경합이 붙었었어요. 근데 대전시가 경합이 밀리고 인천시가 가져오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설치가 됐는데 설치도 순탄치가 않아서 원래 2013년도에 개통하려고 했으나 개통을 못하고 2016년도에 개통을 했죠. 무료로 운영하다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2년도에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마 재개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상용화를 더 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대전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자기부상 열차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 예타를 통과했는데 대전에서 자기부상 열차를 포기해요.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상용화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자기부상철도를 미래교통수단으로 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도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연대까지 강조했던 교통, 이게 뭘까요? 영종의 교통은 세 단계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국제공항 이용객을 위한 교통, 이게 첫 번째예요. 국제공항 이용객. 두 번째는 영종도 주민. 도시 개발을 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분들 표를 이식해서 이분들을 위한 교통을 하는 거죠. 제3영역교, GTX-T, GTX-E, 내지는 공항철도 환승 체계, 환승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종도 주민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무료 통행, 뭐 이런 것도 영종도 주민을 위한 거죠. 근데 이게 미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야 될 게 뭐냐면, 영종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영종도로 들어오는 손님을 위한 교통, 이 교통이 완성이 돼야 비로소 영종도의 교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핵심에 용유역이 있습니다. 용유역.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공사에서 공항철도를 인수해서 도시철도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용유 임시역에 대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용유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역이 아니더라고요. 공항철도가 개통할 당시에는 너무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공철을 했는데 비어있는 철, 뭐 공기만 싣고 다니는 철, 뭐 그래서 그런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공항철도에서 조금이라도 사람을 더 끌어모으자고 서울역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만 연결했던 직풍열차에 마지막 역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역에서 순 다음에 사람들이 내리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 내리면 여기 거잔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쪽으로 좀만 넘어오면 해넘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잔포는 굉장히 유명한 해돋이를 보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에 회센터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에 좋은 포장마차 이런 술집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타고 1시간만 오면 굉장히 저렴하게 조개구이라든지 아니면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지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공항철도에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2016년에 자기부상철도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용유 임시역 운행을 중단합니다. 그 이후로 가끔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운행을 했대요. 그리고 관광 상품으로 팔아서 관광열차를 운행을 했대요. 그럼 여기에 와서 가볍게 술도 한잔하고 즐기다가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그마저도 다 없애고 운행을 중지하고 폐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천공항의 자기부상철도는 앞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직통열차가 운행했던 거 말고 일반 열차의 정규역으로 용유역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열차는 5분, 10분마다 한 대씩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매번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유 지역이 굉장히 관광적으로 가치가 높은 데예요. 여기를 역사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 전체를 여수 바닷가처럼 바닷가를 테마로 해서 여기를 개발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영종도 워크숍을 갔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유도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그 관광지예요. 저희가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펜션에 묵었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영종도에 워크숍을 온다고 했더니 아시는 분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안주거리하고 술을 마련해 오신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달만 해주시고 가신다고 해서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공항철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쉽게 오신다고 한 거죠. 술을 안 마신 직원하고 픽업하러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을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5분만 서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픽업도 못하고 여기는 내려주는 데지 사람을 픽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를 찾아오신 분은 여기서 찾는 데만 20분이 걸렸어요. 공항철도 1터미널역은 넓기도 하고 공항을 찾는 차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리무진 버스도 많고 복잡해서 사람을 픽업하거나 만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때 제가
많이 후회했습니다. 운서역까지 차라리 갈 걸. 이렇게 20분 헤맬 거면 이렇게 15분 더 가서 여기에서 이분한테 좀 편하게 받아가지고 그 돌아가시라고 제가 빨리 받아왔으면 됐는데 픽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용유지역 버스 노선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항철도 1터미널역에서 환승하는 방식으로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가 이곳 무의지역에서 잠진도를 거쳐서 넘어와서 해변 따라서 제1터미널역까지 이동해서 공항철도에서 환승을 하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뭐 최선의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공항철도 여기 있긴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공항이 너무 크고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환승하기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용유역이 만약에 생긴다면 버스 교차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공항처럼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무의지역으로 가는 버스와 용유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셔틀로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용유지역에 굉장히 좋은 관광지가 많다 보니 이 진입로가 되는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가 막힐 때가 덜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잠진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도로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용유역 바로 직전에서 여기가 항상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용유역으로까지만 사람들이 빠르게 와준다면 용유역이 어떻게 보면 용유 지역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용유 지역을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영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잘 못 느끼거든요. 좀 멀리 가면 누가 하나 이제 음주 않기로 하고 서비스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관광에서 교통 약자들 있잖아요. 차가 없는 사람들은, 운전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철 타고 쉽게 와서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죠. 그 예전에는 급행열차만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급행열차는 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열차를 운행해가지고 항상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섰다가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까지 가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에서 출발한 일반 열차가 용유역까지 갔다가 제1터미널로 나가고 제1터미널을 지나서 운서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통 열차는 반드시 용유역을 거치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통열차는요, 30분마다 한 대씩 있던가? 굉장히 좀 인터벌이 길어요. 배차 간격이 깁니다. 서울역에서 국제공항까지 오는 빠르긴 하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요. 근데 일반 열차는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오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셔틀버스의 허브를 만드는 거죠. 이쪽 저쪽 다 돌아다니게 허브를 만들고 이쪽 용유지역까지 돌아다니게 허브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시안 해변 그리고 잠진도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명품 관광 지역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용유지역에서 건의를 하시면 인천경제청에서 굉장히 잘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용유지역을 포함한 영종도 전체가 앞으로 발전 방향이 관광 특화 지구예요. 그러니까 관광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교통 접근성이 강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해서 일반 열차를 도시철도화를 바꿔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로 오게 한다면 이쪽 지역까지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해서 오지 않는 20대, 10대들이 쉽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차 운전을 안고 놀러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즐기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용유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공항철도와 직결되기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28년 혹은 30년쯤이면 9호선을 타고 강남과 영종을 오간다고 해요. 그때 용유역까지 9호선이 들어온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여의도 이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환승 없이 지하철 타고 한 번에 서해 바닷가인 거잔포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잔포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서해 바다인데요. 낙조와 해돋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서울 사람들이 복잡한 도심을 탈출해서 쉽게 바닷가에 올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바다를 보거나 또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보면서 멍 때리기도 좋지 않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때 도심을 떠나서 바닷가에서 힐링하기에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영종구로 분구되면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가 될 거고요. 기존에 있는 철로에다 역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교통비용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새로 철로를 가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해서 영종도의 미래교통이 굉장히 밝아질 수 있다. 국제공항 이용객, 영종도 주민,
그 영종도를 찾는 모든 손님들이 영종도를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이 미래교통이 바뀌어야 됩니다. MC 땜빵의 미래교통 이야기 5번째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거잔포에 가서 MC 땜빵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무의도거든요. 무의도는 산이 전체가 산이에요. 여기 국사봉, 여기가 호룡국산인 것 같아요. 자, 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거잔포에서 보는 앞바다고요. 이 거잔포는요, 해돋이 명소예요. 여기 송도가 이렇게 쭉 송도가 보이고요. 이 섬은 메두랑이라는 섬이에요. 그 상어의 등지르러미를 닮았다. 샤크섬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일출 사진이 맞습니다. 여기는 관광지로 개발되기 너무 좋아요. 물이 굉장히 깊고 맑게 보이잖아요. 다른 서해하고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자기부상 철도에서 보는 전망도 좋지만 이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굉장히 좋은 그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올라가면 서해 낙조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해돋이도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넘이와 해돋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소로 굉장히 그 관광 자원화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 선거철이라 여기 보시면 영종도 순환 무료 버스를 운행하겠다.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프래카드를 걸었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걸 계속 발굴해서 공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영종도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인구가 늘고 있다 보니 자꾸 이런 공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유역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부상철도의 용유역입니다. 아, 역사를 만들게 되면요. 이 부분의 역사를 만들 것 같아요. 용유역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인데 여기에다가 플랫폼을 만들고 지붕을 씌우면 양쪽에서 살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찍은 데가 이 지역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요. 공항철도는요. 6량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항철도 한 량당 20m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역사를 들려면 120m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120m면 이 정도가 120m예요. 역사를 지을 때 120m 넘게 이 정도 역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부지가 이만큼이 되거든요. 이만큼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충분히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부 선로를 좀 깔더라도 만들어서 이거는 영종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 있고 영종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언젠가는 용유역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용유 지역의 교통의 혁신 이건 바로 오게 됩니다. 영종의 미래교통 이야기 5번째 영종도 용유 지역의 교통 혁신을 가져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땡기지 플러스라는 앱을 가지고 땡방 라이브를 운영하는 MC 땜빵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땡기지 플러스 앱 설치하시고 땡방 라이브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